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폐개혁과 관련된 인터넷신문 기사 하나를 리뷰해보고 이 화폐개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화폐개혁의 시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자 인터넷신문입니다. 박성 정 한국은행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하여 별의별 억측과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고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있다며 영세계 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은행 전 총재 박성 현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경제 멘토죠, 그죠? 이 박성 전 총재는 화폐 단위 변경, 화폐 개혁이 영세계 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얘기했냐면은 5월 13일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화폐 개혁이라 하면은 화폐 단위의 액면을 바꾸는 거죠. 1,000원을 1원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정말 단순히 영세계 떼는 것 외에 아무런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화폐 개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공론하는 데 있어서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이란 말 대신 화폐 단위 변경이란 말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화폐 개혁이 아니라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죠? 박 전 총재는 1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라는 정책 토론에 참여한 자리에서 화폐 단위 변경은 우리 국민들 중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것이 되든 안 되든 꼭 거쳐야 할 공론화 과정이 빠졌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2002년도 한은 총재로 재직할 당시 화폐 단위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은행 내 화폐제도 선진화 추진팀을 추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화폐 개혁을 할 준비는 지금 다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벌써 몇 번의 어떤 화폐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죠? 실제로 인플레이션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화폐 개혁 자체가 지금 좌절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야 가야 될 것은 여기 지금 박성 전 총재는 공론화 과정이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화폐 개혁이 정말 일어나는 시점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어떤 합의를 통한 후 이 화폐 개혁이 일어날까요? 결단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화폐 개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예상 시나리오가 있는데, 가장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2019년 9월경에 발표해서 2020년 1월경 전격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2019년 9월에 발표해서 1월에 실행했을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거의 없는 거죠. 그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두 번의 어떤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화폐 개혁도 이런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도출해서 이런 화폐 개혁을 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급진적으로 이렇게 화폐 개혁을 실시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화폐 개혁 자체는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화폐 개혁을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실정에서는 그렇게 화폐 개혁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민주당은 화폐 개혁 후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회복을 하고자 할 겁니다. 즉 경기 부양을 해서 2020년도 총선에 승리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화폐 개혁을 하면은 인위적으로 미시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효과를 통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 부양이 일어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런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지만은 단기적으로 경제가 좋아졌다 하는 어떤 그런 착시 효과 때문에 곧 있을 내년의 어떤 총선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총선 승리의 어떤 목표 때문에 빠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화폐 개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정권을 어떻게 보면 획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재인 정부의 성향은 리스크 테이킹 프로펜시티, 위험 감수 성향이 다른 정부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 개혁 자체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가 있지만은 실패의 어떤 위험, 부작용이 있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른 어떤 선택적 대안이 없을 때는 이렇게 화폐 개혁을 단기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또한 이렇게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지지 않더라도 화폐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화폐 개혁 자체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대통령의 어떤 명으로 전격 실행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폐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습니까? 경제적 환경 자체가 화폐 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이 화폐 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최근 현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게 어느 정도 서울의 집값을 많이 잡았고 또 다주택자는 지금 주택을 지금 많이 어떻습니까? 매도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런 화폐 개혁의 어떤 이슈 때문에 집값이 다시 반등되어져 있고 부동산이 다시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동산 투기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은 현물이 어떻습니까? 현물 자산 자체는 올라갈 수가 밖에 없죠. 그죠? 자, 지금 1,000원이죠. 그죠? 1,000원이 1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액면 단위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10억인 부동산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억인 부동산은 100만원이 되겠죠. 그죠? 10억인 부동산은 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20%가 올라갔을 때는 이 10억은 12억이 되죠. 그죠?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이 12억이 됐을 때 2억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체감적으로 야, 이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네, 못 살겠네 하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0만원에서 120만원, 20만원 올라가면은 실제로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있지만 이 액면이 바뀜으로써 액면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훨씬 더 어떻습니까? 이 금액 자체를 어떻습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화폐 개혁을 통해서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현물 자산의 어떤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부동산의 가치가 이렇게 다시 집값이 다시 올라갔을 때는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화폐 개혁인데 실제로 이만큼 올라와 있는 부동산을 다시 어떻습니까? 상승시키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 부담이 커서 화폐 개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같이 계속적인 어떤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지고 최근에 대두되어지고 있는 뭐 한계 기업, 그죠? 또 대기업들의 어떤 영업이익의 감소, 또한 어떻습니까? 디플레이션 상황,
지금 실제로 우리가 지금 디프레이션 상황은 아니죠. 그죠?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 시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위험한 상태가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경기 침체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모든 어떤 교통비라든지 음식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습니까?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박성 한국은행 전 총재는 지금이 디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화폐 개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하기에 가장 어떻습니까? 지금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디플레이션은 얼마 전에 어떻습니까? 그 유가가 떨어지고 해서 일시적인 어떤 그런 물가 하락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 상황이 이렇게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디플레이션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또 경제가 불안하고 이런 어떤 거시적으로 악화된 상태여야지만 어떻습니까? 이 화폐 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단기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시적으로 어떻습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고 또 이런 착시 효과를 통해서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화폐 개혁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과거의 어떤 전례로 봐서도 화폐 개혁 자체가 유럽에서 유로화의 화폐 개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장기간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화폐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올해 이렇게 발표하고 내년에 아니면 총선 끝나고 이제 총선 끝나고 화폐 개혁이 일어나든지 가까운 시간 안에 이렇게 화폐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화폐 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 부동산 연구소였습니다.